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1등을 한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한 기사나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근데 한 10여 년 전에 월간조선에서 역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15명이 말하는 세계 정상에 오른 10대 비밀, 이런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 금메달 딴 사람들을 일일이 인터뷰를 해가지고 무엇이 당신을 세계 정상에 세웠느냐 하니까 거기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원리가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취재한 기자가 정리한 게 이게 이런 원리가 있답니다. 이걸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세계 정상에 오른 사람들이 말하는 1등의 원리. 1. 남보다 연습을 더 많이 한 사람이 1등이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연습입니다. 두 번째, 2등은 의미가 없다. 억울하면 1등이 되라. 그러니까 2등 이런 데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 라이벌이 있어야 1등이 된다. 그러나 라이벌과 친해지면 안 된다. 비정합니다. 네 번째, 나는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었다. 얼마나 연습을 혹독하게 했느냐. 이건 황용조, 마라토너 황용조 씨의 이야기입니다. 청춘을 버리고 금메달을 땄다. 금메달을 따려면 잃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리면서 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복서가 아니라 중이었다. 김광선. 그 다음에 언젠가는 성공한다고 믿으면서 실패를 이겨냈다. 성공의 확신. 좋은 지도자를 만났다. 아버지와 아내를 생각하면서 고통을 참았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 없는 일은 없다.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 없는 일은 없다. 그 다음 무의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했다. 마지막으로 그때 그 느낌으로 평생을 살 수 있다. 그때 그 느낌이란 건 뭐냐면 정상에 올랐을 때 쾌감입니다. 정상에 올랐을 때 그 쾌감을 느끼는 순간 그 쾌감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한다. 그 1등의 기억이 계속 그 사람을 1등으로 만든다 이거죠. 이 기자들에게도 해당됩니다. 특종을 많이 하는 기자는 특종을 딱 했을 때 그 특종한 기사로 국민들을 흔들고 불의를 바로잡고 악인들을 감옥으로 보내고 하는 걸 보면서 쾌감을 느낍니다. 천하가 손 안에 들어온 것 같죠. 그 쾌감을 또 맛보기 위해서 또 특종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탁구 부문 남자 단식 금메달을 받은 유남규 씨는 일기에 죽인다고 써놓고 1등 의지를 불태웠다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최면이죠. 그 다음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48kg급, 그리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그레코로만형 54kg급 잇따라 금메달을 받은 심권호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등은 2등이기에 차별받는 것이다. 억울하면 1등이 되어라. 공통점이지만은 1등에 대한 집착. 그 다음 또 현정화 씨, 아주 유명한 분이죠. 현정화 씨. 1988년 서울올림픽 탁구 부문 여자 복식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이제는 1등 엄마가 될 거예요. 이제는 1등 엄마가 될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동안에 결혼도 하지 않고 오로지 금메달에만 모든 것을 걸었는데 이제는 엄마가 되어도 1등이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집념을 사회생활에 그대로 가족 생활에 옮겨 놓으면 성공 안 할 곳이 없다 이거죠. 1등 선수는 1등 엄마가 될 수 있다. 또 한 분이 있습니다. 김재엽 씨. 1988년 서울올림픽 유도 부문 60kg급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없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세계 정상에 오르면은 이렇게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분야에서도 내가 최고가 될 수 있다. 1등이라는 것은 그렇게 아주 위대합니다. 1등의 추억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유도 부문 여자 72kg급 금메달리스트 김미정 씨. 한 번 이긴 사람에게는 절대 지지 않는다. 한 번 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긴다. 투지입니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양궁 부문 개인전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김경욱 씨. 상대를 이긴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이긴 것 같아요. 상대에게 이기 전에 자기 자신을 이겨야 된다. 주로 훈련할 때 자기 자제력, 자기 자신에 이겨야
다른 사람에게 이길 수 있다. 철학자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이 꼭대기에 오른 사람들은 말하는 게 이렇게 다 사상적, 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복싱 부문 플라이급 금메달리스트 김광선. 나는 복스가 아니라 승려였다. 사회생활과 일체 차단하고 오로지 자기 연마에 집중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용호 씨. 2000년 시드니 올림픽 펜싱 부문 남자 플루에데 개인전 금메달리스트. 참았다. 또 참았다. 그래도 참았다. 그래서 1등이 되었다. 점점 비슷하지 않습니까?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여자 핸드볼 금메달리스트 박정림 씨. 청춘을 버리고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러나 후회는 없어요. 반드시 정상에 오르려면은 벌써 던지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정상에 오르려면 몸이 가벼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명예도, 돈도, 연애하는 것도, 사교하는 것도 다 벌써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상에 올랐을 때의 그 쾌감, 그것은 영원히 그런 분들의 인생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 기억이. 1994년 릴리 한메르 동계올림픽 여자 1000m, 3000m 계주 금메달.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여자 1000m, 3000m 계주 금메달리스트 전리경 씨. 매일 앉았다 일어섰다를 10분에 800번씩 했습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지겨운 행동, 지겨운 운동. 앉았다 일어섰다를 10분에 100번씩 반복했다는 겁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역도 56kg급 금메달리스트 전병관 씨. 운동선수가 물도 안 마시고 9끼를 굶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몸무게 줄이려고 했다는 거죠. 운동선수가 물도 안 마시고 9끼를 굶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참으면서 금메달을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재은 씨, 2000년 시드니 올림픽 태권도 부문 여자 55kg급 금메달리스트 장지원 씨,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태권도 부문 여자 59kg급 금메달리스트. 라이벌과는 절대가 친구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라이벌 때문에 1등을 할 수 있어. 좋은 라이벌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 사람하고 친해서는 안 된다. 친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바로 마음이 약해집니다. 라이벌 의식이 약해진다는 이야기죠.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남자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황영조. 동물이었습니다. 제가 사람인 걸 잊고 뛰었습니다. 야성 투지.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레슬링 자유형 62kg급 패드급 금메달리스트 양정모. 우리나라 최초의 금메달리스트입니다. 대한민국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애국심입니다. 이 투지가 더 큰 차원에서 승화된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제 3월 9일 선거를 앞두고 누가 유리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합니다. 정권 교체파가 55%, 정권 유지파가 35%에서 뭐 40% 왔다 갔다 합니다. 10에서 15%포인트 차로 정권 교체파가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자신감을 가질 때입니다. 뭐 90일도 남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될지 말지 이렇게 좌우우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권 교체 반드시 가능하다. 자기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확신을 뒷받침할 만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든지 뭐 민주당이든지 그 선대위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자기 확신, 그것을 자신에게 설명할 수 있는 노력, 그 노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죠. 자신이 확신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뭐 당 차원을 떠나서 나라를 살리기 위한 일종의 독립운동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2의 독립운동입니다. 그리고 제2의 6.25 때처럼 호국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메달리스트의 투지, 야망, 애국심, 이걸 가지고 정권 교체를 원하는 과반수의 국민들이 확신 덩어리가 될 때 내년 3월 9일은 어마어마한 표 차이로 이기는 대한민국이 다시 바로 서는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